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공무원 본인 나는 아무것도 몰랐고 고의도 없었고 받은 것도 몰랐고 직무 관련성도 없었다. 이렇게 뇌물수수죄 성립 요건이 없다라는 점을 주장 입증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뇌물죄로 기소된 경우, 수사의 대상이 된 경우 무죄 판결, 무혐의 처분 받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뇌물죄가 기소돼서 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사실 어느 한쪽이 틀어지는 경우예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받는 쪽이 틀어지겠습니까? 주는 쪽이 틀어지겠습니까? 주는 쪽에서 뭔가 틀어진 거예요. 내가 뭔가를 기대하고 줬는데 그것이 되지 않았거나 뭔가 인간적인 상심을 했을 때 그때 돌아서서 나 저 새끼한테 뇌물 줬다 이렇게 이제 사건이 진행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금이면 사실 줬다는 사람의 진술 딱 그것 하나뿐이고 다른 증거가 아무것도 없고 받았다는 사람은 나는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자, 이런 경우에 줬다는 사람의 진술만 가지고 뇌물수수의 범죄를 인정해서 유죄 판결할 수 있을 것인가? 어렵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대체로 정치적인 사건과 연관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렇게 이제 받았다는 사람은 부인하고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줬다는 사람은 줬다고 하고 다른 금융 자료라든가 어떠한 증거도 없을 때 이럴 때는 그 주었다는 사람의 진술의 증거 능력과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야 되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을 따질 때는 진술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지 진술 내용이 상당성이 있는지 또 진술이 전후 일치되는지 또 그리고 줬다고 진술하는 사람의 인간성, 인간됨됨이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떠한 진술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이나 이해관계 특히 만약에 어떤 진술을 내가 한다 그로 인해서 본인이 뭐 수사 진행 중이거나 수사가 개시될 위험성이 있는 사건에서 그와 관련한 회유와 협박을 받아서 뭔가 본인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압박감을 느꼈던 상황이 있다. 그러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부인된다. 이런 판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특히 현금의 경우에는 줬다는 사람의 진술만 가지고 유죄에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받았다는 분들은 그에 맞춰서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그럼 무죄 판결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물건. 자, 물건 뭐 예를 들어볼게요. 뭐 고급 승용차. 실제로 타고 다니다가 걸리면 나 이걸 안 받았다라고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압수수색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되기 어려운 비교적 부피가 작고 은닉하기 쉬운 물건, 벨트라든가 지갑, 구두 이런 거는 어디다 치워버리고 받은 적이 없다. 자, 이렇게 진술함으로써 무죄 주장을 하는 사례들이 있고 실제 이제 판례들을 이제 많이 공부를 하다 보면 그렇게 주장해서 일부 품목에 대해서 무죄가 나온 사례들도 적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쟁점은 공소장에 기재된 죄명과 적용 법조가 제3자 뇌물 제공죄일 때 제3자 뇌물 제공죄는 반드시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뇌물을 공무원 본인이 받은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받은 것이 명백함에도 검사가 공소장에 뇌물수수죄라고 죄명을 적었다. 이것은 왜 그러냐? 부정한 청탁을 도저히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 때려넣자. 그래서 뇌물수수로 기소를 한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요청을 해야 됩니다. 죄명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요청을 해야 되고 물론 정상적인 재판부라면 검찰에게 판사가 먼저 요청을 합니다. 이거는 지금 죄명이 맞게 된 거냐. 그래서 어떻게든 이거를 제3자 뇌물 제공죄로 공소장 변경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부정한 청탁이 없었음을 다퉈야 됩니다. 그렇게 가면 무죄 판결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3자가 받은 게 맞아요. 공소장에 적용 법조가 제3자 뇌물 제공죄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느냐? 아니죠. 형식적으로는 제3자한테 줬지만 실질적으로 아무리 봐도 이거는 본인한테 준 거나 마찬가지다. 아주 쉽게 설명하면 아내분한테 줬다. 그러면 그 돈이 결국에는 생활비에 쓰였다.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남편 본인 공무원 본인한테 준 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상 제3자한테 줬지만 실질적으로 봐서 도저히 이거는 본인한테 준 걸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이거는 뇌물수수죄가 맞다. 그래서 이렇게 형식상 제3자가 받았고 제3자 뇌물 제공죄로 기소됐지만 이렇게 실질로 봤을 때 공무원 본인이 받은 것으로 취급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여기에서도 공소장 변경 요청을 해야 됩니다. 뇌물수수죄로 바꿔야 된다. 그런 다음에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공무원 본인 나는 아무것도 몰랐고 고의도 없었고 받은 것도 몰랐고 직무 관련성도 없었다. 이렇게 뇌물수수죄 성립 요건이 없다라는 점을 주장 입증을 하시면 됩니다. 뇌물수수죄 입장 그리고 제3자 뇌물 제공죄로 기소되었을 때 입장 이렇게 나눠서 가장 일반적인 경우에 무죄 주장하는 방법들을 설명드려봤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